더블 저기압이 급격히 발달하여 폭탄 저기압으로 변합니다. 저기압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늘이 흔들릴 때 소용돌이 저기압, 한랭 공기, 그리고 극한 기상과 지진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에 대한 이야기.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최근 며칠간 한반도의 하늘은 단순히 겨울철 비구름에 덮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짙은 대기 그림자였으며 저층, 중층, 상층의 구름이 겹겹이 쌓여 극한 기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우리는 매우 이례적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저기압이 동시에 형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는 한반도 북쪽, 다른 하나는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저기압 중심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작용하며 끌어당기고 증폭되면서 강력한 더블 저기압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극한 기상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광범위한 폭설 경보, 저기압이 보내는 경고 지표. 기압이 지속적으로 하강하자 한국의 기상 당국은 전국 단위의 폭설 경보를 발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산발적인 눈이 아니라 강풍을 동반한 지속적인 폭설, 급격히 악화되는 시정 조건을 의미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더블 저기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저기압들은 빠르게 발달하고 재구조화되며 전문가들이 이른바 4개의 바퀴를 가진 저기압, 즉 전면부와 후면부가 뚜렷한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폭풍이 성숙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장시간 유지되며 스스로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시스템임을 의미합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대결, 강풍의 근원, 한반도 서쪽에서는 차가운 고기압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동쪽에는 활동이 극도로 활발한 깊은 저기압 영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기압차는 북풍을 극대화하며 한반도 전역을 관통하는 강풍을 만들어냈습니다. 강풍과 저온이 결합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온도계의 수치로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깊게 떨어졌습니다. 이 추위는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라 살을 애는 듯한 냉기였고 야외 활동 자체를 위험한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왜 기상학자들은 고도 1500m를 주목할까? 폭설 분석에서 전문가들은 지표 기온만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해발 약 1005m에 해당하는 850kPa 기온을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이 고도는 지형, 콘크리트, 태양 복사에 의한 가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공기 덩어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850kPa 기온이 6도 이하로 떨어지면 산지가 아닌 평야 지역에서도 눈이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이번 사례에선 이 기준이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상층 기압골, 극한 기상에 보이지 않는 엔진, 중층 대기에서 강한 서풍에 의해 형성된 상층 기압골의 역할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압골은 극도로 차가운 공기를 남쪽으로 끌어내리며 지표 저기압을 더욱 깊게 파고들게 만듭니다. 기압골이 충분히 강해질 경우 이는 하나의 폭풍에 맞먹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며칠 동안 폭설과 강풍, 위험한 기상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위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극한 상황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대륙 한랭 공기와 일본 연안의 소용돌이, 아시아 대륙에서 형성된 한랭 공기는 바다로 흘러나가며 일본 아오모리 동쪽 해역에서 매우 강력한 소용돌이 폭풍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소용돌이의 위치가 기존의 지반이 약화된 아오모리지 진앙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록된 강도는 리히터 규모 7.6,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폭풍과 지진이 동시에 존재할 때 지진으로 이미 손상된 건물과 교량, 기반 시설은 이제 강풍, 급격한 기압 변화, 거친 해상 조건에 다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 제기됩니다. 강력한 폭풍은 지진을 촉발할 수 있을까요? 과학은 이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까지 과학계는
폭풍과 지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실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폭탄 저기압과 같은 급격하고 강한 기압 변화는 이미 한계 상태에 놓인 지하 단층에 추가적인 응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최대 진도 7을 사용하는 국가로 진도 7은 완전 파괴를 의미합니다. 홋카이도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최대 진도 7이 기록되었고 그 결과 나 3명이 사망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풍이 지나간 지 불과 이틀 후 규모 6.6과 7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결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대기와 지각 사이의 위태로운 경계 폭풍이 지진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은 이미 미끄러질 준비가 된 단층의 마지막 한 방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연안에서 활동 중인 이 소용돌이를 두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극한 기상 현상일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지각 변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까요? 맺은 말. 자연 세계에서 그 어떤 현상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 해양, 그리고 지각은 언제나 조용히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 저기압 시스템이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하늘의 날씨뿐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보내오는 신호까지 함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진동이 구름과 바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석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기상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CIA 텔레비전 채널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를 사랑하고 날씨를 이해하며 날씨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기상 소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